유럽연합이 5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정범준 교수입니다. 원자력 시설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공학자의 입장에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면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탄소 중립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특히 EU에서 최근 발표한 그린 텍소노미 전략에 꼭 필요한 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이 들어간 것도 그 방정이기도 합니다. 과연 원자력이 친환경 에너지일까? 물론 저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원자력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요.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 에너지입니까? 원자력은 친환경 에너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뭐가 친환경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은 친환경일까요? 유기농으로 재배를 하려면 농약이나 비료 없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위 면적당 소출이 작아지잖아요. 동일한 양을 수확하는데 더 많은 땅을 필요로 합니다. 당연히 농작지가 많아지면 숲이 줄어들어야죠. 숲을 파괴할 정도까지 가게 되면 친환경이 아닙니다. 물론 친인간이긴 하죠. 원자력을 생각할 때도 다른 에너지원과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나은지를 생각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원자력이 청정한가요? 저 역시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원자력 발전은 오염물질이나 미세먼지 등의 배출이 없습니다. 화력 발전은 정상 운전을 하는 중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지만 원전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출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가능성은 극히 낮고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산화탄소 배출이 거의 없을 수가 있죠? 화석연료는 화석연료 내에 탄소와 결합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연소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필연적이죠. 물론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만드는 과정, 또 운전원이 출퇴근하는 과정, 건설에 필요한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 합친 겁니다. 물론 핵 반응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애 전 주기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전혀 없는 무탄소 에너지원은 없습니다. 다소 많고 적은 것만 있을 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거의 무탄소에 가까운 저탄소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친환경 전기를 최종 에너지로 사용하는 전기화 사회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이 전환을 위해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원전으로는 크게 부족해서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신규 건설해야 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오히려 원자력 에너지 비중을 늘려야지만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탄소와 상관없이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이 유해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지요? 원자력 발전소의 정상 운전 중에도 방사성 물질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워낙 미량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1년에 3mSv라는 양의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주로 음식물, 토양과 건물 등에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전 근처에서 1년을 살아도 0.1mSv 정도의 추가적인 방사선에 노출될 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엑스선 촬영을 하게 되면 0.3mSv를 받게 되고 흉부 CT를 받게 되면 10에서 15mSv 정도를 받게 되니까 0.1mSv라는 양은 극히 미미한 양입니다. 사람들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방사선 피폭이 없고 다른 그룹은 방사선 피폭을 받았을 때 차이를 보이는 방사선 양이
100mS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 기준을 100mS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1%에 해당되는 1mS로 잡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관리 기준에 해당되는 방사선량을 받고 또 그것을 여기저기서 100번을 받더라도 100mS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의 10배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발생하지 않은 원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채택했던 가압경수로와 가압중수로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는 우리 원전과 다른 노형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압경수로형에서 발생된 중대 사고는 1979년도 미국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가 유일합니다. 그러나 쓰리마일 섬 원전 사고 때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달리 원전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전혀 누출되지 않았습니다. 견고한 경납 용기가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원전은 경납 용기가 아예 없었고 후쿠시마 원전은 비등 경수로형이어서 대형 경납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어떤 원자로를 우리나라에 건설할지 결정할 때 그 역사를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가스 냉각로를 매우 싸게 제공하겠다고 한 적도 있고 비등경수로를 지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토가 좁고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비싼데도 불구하고 가압경수로형을 택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시점에서도 옳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용 후 폐기물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해도 폐기물은 나오게 마련입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 곁에 있은 지 40년이 넘었죠. 40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용 해결료가 15,000톤이 발생했습니다. 동일한 양의 전력을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 발전으로 했다 그러면 석탄은 12억 톤이 들어가고 그 폐기물인 석탄회는 2억 2천만 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40억 톤의 이산화탄소로 배출됩니다. 15,000톤의 사용 해결료 그리고 40억 톤의 이산화탄소와 2억 톤의 석탄회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반 폐기물과 쓰레기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물이 되어가지만 방사성 폐기물은 차폐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 방사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거의 없다고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인류가 에너지원을 발전시키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나무에서 석탄, 석유, 가스, 원자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늘어가는 인류에 대한 대응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경작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구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먹게 됐죠. 오히려 비만, 성인병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됐고 다이어트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집약농법으로 좁은 땅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숲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이 원자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자력이 생산하는 에너지와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소화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부지와 자본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정책이 오히려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린워싱이라고 합니다. 녹색인 것 같은데 실은 녹색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그 원자력 발전을 하면은 폐기물도 나오고 우라늄 등의 그 자원도 제한적이잖아요. 어쨌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쓸 수 있는 재생에너지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논리 때문에 뭐 석탄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자원에 의존하는 것을 고갈성 에너지로 이름을 붙였고, 네,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 재생에너지로 이름을 붙였죠. 그러는 순간에 이제 원자력이 아무리 첨단 과학이어도 고갈성으로 이제 전락을 해버렸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석기 시대가 끝난 것이 돌이 다 떨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원 가운데 나무, 석탄, 석유, 가스 아무것도 고갈된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인류가 쓰다 보면 언젠가는 고갈이 되겠죠. 그런데 고갈에 가까워지면 가격이 비싸지고 더 싼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고갈에 대한 대책이 아껴 쓰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기 전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원자력 발전도 결국은 석유, 석탄의 고갈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유한한 자원인 우라늄. 그럼 원자력 발전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광산에서 우라늄이 고갈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은 광산에 우라늄이 없더라도 바닷물에 우라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바닷물에 있는 우라늄을 뽑아서 쓰면 또 수백 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라늄 고갈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원이 가지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라늄 고갈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틀림없이 더 좋은 에너지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새 알리백이 핫한데요. 네. 알리백하고는 좀 배치되는 에너지원 아닌가요? 아리백은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100%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은 어떤 기업이 기업 활동에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라는 캠페인입니다. 여기에 미국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이런 데서 거의 한 400여 군데가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참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백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후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은 재생에너지만이 아닙니다. 원자력도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재생에너지를 줄인 이산화탄소만을 인정하겠다라는 태도는 뭔가 이상합니다. 또 먼 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줄인 것들도 분명히 지구적으로는 이산화탄소를 줄인 데 기여를 했는데 재생에너지 활용분만큼만 고려하겠다.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줄이자는 취지에 맞는 것 같으면서도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글은 CF100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수단에 너무 목매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펼쳐 있는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에 참여하면서 CF100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리고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무탄소 전원으로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원으로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구글의 취지입니다. 맨 처음에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유럽연합이 5년간의 치열한 논쟁 끝에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도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에다가 포함시켰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친환경보다는 탄소 중립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전력 부분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부분도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력이라는 형태로 사용한 에너지보다 화석 연료를 직접 사용한 양이 4배 정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탄소 중립을 하려고 그러면 전력 부문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지만 이 화석 연료를 사용한 부분들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휘발유를 쓴다든지 공장에서 석탄이나 가스를 쓴다든지 하는 형태로 화석 연료 사용 부분을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형태로 바꿀 것이냐. 방법은 전기화 또는 수소화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전기와 그 수소를 어떻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우리가 석탄 발전으로 전력 생산을 해서 그 전력으로 전기자동차를 구동했다면 이미 앞 단계에서 이산화탄소가 다 나와버린 것입니다. 비싼 것은 환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 하면 재생에너지는 다른 에너지원보다 비쌉니다. 땅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런데 그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다가 가끔 남을 때 그거 가지고 수소를 생산한다. 그러면 그 수소 생산 시설들은 하루 종일 놀다가 잠깐 가동하게 됩니다. 결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은
낮은 단가로 수소를 생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원자력을 사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재의 기술입니다. 제가 원자력 공학자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거리감이 살짝 좁혀지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5강에는 우리 몸과 직결된 원자력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친환경적인 원자력을 연구하는 공학자 정범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